오늘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에서는 치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치 굉장히 놀랍습니다.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될 거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저도 치매에 걸릴 수 있고 우리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치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어떻게 치매를 예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은하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치매를 모르시는 건 아닌데 정확히 치매가 뭔지는 찾아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치매란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뇌세포와 뇌혈관이 소실되어서 우리 건강한 호두에 살이 탱글탱글하게 있는 것처럼 뇌살이 꽉 차 있는데요. 네. 치매에 걸리면 말라 비틀어진 호두처럼 뇌세포가 소실되고요. 그 결과 혼자서 일상생활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병적 증후군 상태를 치매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네. 호두 같다는 말이 와닿네요, 보니까. 네. 치매도 마치- 종류가 많던데. 네. 네, 치매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 네, 첫 번째는 세포 자살형 치매가 이름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네, 세포 세포 자살형. 자살형 예. 무섭죠. 이 세포 자살형 치매는 내 안에 이렇게 쓰레기 단백질이 막 쌓이는 그런 치매입니다. 예. 그래서 내 세포가 난 더 이상 당신 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내 세포가 스스로 탁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어이구. 치매이죠. 예. 대표적인 게 노화에 의한 알츠하이머 치매가 알츠하이머가 이거군요. 네, 예. 세포 자살형 치매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 세포 자살형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타우 단백질 또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세포 타살형 치매가 있습니다. 타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포 타살형 치매는 내 세포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내 세포가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내 세포는 건강한데 내 세포로 공급하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죠. 아하.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는 뇌종양이나 머리에 물이 차는 병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걸리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세포 타살형 치매라고 합니다. 네. 이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막히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이 좀 어눌해지고 어눌해지고. 다리가 질질 끌리거나 네. 발음이 조금 원활치 않고 자꾸 넘어지는 그런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보다 기억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기억은 유지가 되고 네. 자살형, 타살형 받고 또 한 가지 뭔가요? 네, 세 번째는 예. 환경 파괴형 치매입니다. 환경이 파괴한다. 네, 아, 내 세포와 내 혈관은 건강한데 네. 이 세포와 혈관이 잘 살지 못하게 환경이 나빠지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감염 질환 또는 약물 중독이라든지 아하.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내 세포와 혈관의 나쁜 환경이 만들어지는 네. 거죠.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돕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네.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저하가 되면 인지 기능도 저하가 돼서 치매가 오게 됩니다. 이런 환경 파괴형 치매는 원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정확하게 치료하면 정상적으로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네. 사실 그 치매 우리가 알츠하이머 정도만 알고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알려지기는. 종류도 뭐 다양한 원인도 다양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했어. 체크리스트 다들 작성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네. 이렇게 뭐 설문 같은 걸 좀 하던데 네. 어떤 작성이었나요, 그게? 네, 바로 간단 치매 자가 진단 설문지입니다. 네. 네, 본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솔직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체크한 결과 치매에 가까운 점수로 이렇게 측정이 되면 반드시 치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점수 저희도- 이하면 몇 점 정도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네, 8점입니다. 8점? 네. 몇 점 만점에
만점에 8점인데. 30점 만점에 아유, 8점입니다. 깜짝이야. 10점 만점인 줄 알았어. 아하. 예. 그럼 저희 결과지를 지금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여러분들의 결과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진희 아나운서님은 네. 30점 만점에 3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 설문지 점수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깜짝이야. 나 3점이라 낮을수록. 그러면요, 8점 선생님. 이상이면 검사 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아. 8점 이상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네. 보시면은 같이 진단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이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지 못한다. 네.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는다. 잊는다. 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아. 금방 적응하기 힘들다. 아, 네.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반복한다. 네. 본인에게 중요한 사항을 잊는다. 네. 약속을 해놓고 잊는다.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이건 안 돼. 않는다. 이야기 도중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잊는다. 이건 안 돼. 물건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는다. 네. 가끔. 네, 텔레비전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이해 힘들다. 안 될 때 있어.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아, 맞아.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어.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돈 관리를 하는데 실수가 이거 있다. 실수하네. 과거에 쓰던 기구 사용이 서툴러졌다. 아. 이 15가지 문항 중에 그렇지 않으면 0점, 간혹 그렇다 그러면 1점, 네. 자주 그렇다 그러면 2점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8점 이상 받으면 정밀 검사를 좀 추천해드리는 건데 김진 아나운서 일단 3점이라는 네, 거죠? 3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승화 아나운서님은 네. 4점입니다. 4점.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 그건 네, 뭐. 근데 놀랍게도 네. 우리 강성규 아나운서님 제일 어린데? 왜? 네, 7점이나 됩니다. 강성규 왜? 네. 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일 네, 어린데? 네. 치매는요, 나이, 성규야. 네, 젊은 분도 치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성규 아나운서님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데 네. 뇌 관리를 잘 못하고 내 계십니다. 관리를 못하네. 뇌를 좀 관리를 아이고. 네. 아이고 근데 성규야. 선생님 이게 치매 그러니까 건망증이 있고 치매가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잊어버린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 잊어버리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나중에 잘 기억을 하면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뇌 세포가 아예 소실이 돼서 생기는 그런 잊어버림이기 때문에 아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조차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동차 키를 잘 잊어버리시죠. 네. 어디에 뒀더라 막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냥 단순 건망증은 내가 전날 입고 갔던 옷이 어떤 옷이지 잘 생각해서 그렇지. 결국 찾아냅니다. 찾아내요. 찾아내면 건망증이고요. 치매는 내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 선생님,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랑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면서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있고 더 웃긴 건 우리 엄마가 그러면 너 지금 뭘로 통화하니 이러셔야 되는데 아이고 너는 맨날 그렇게 잊어버리지 잘 찾아와 그러세요. 이거 건망증이죠. 요거는 건망증인 건망증이지. 거죠. 네, 나중에 기억이 나면 건망증입니다. 아,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도 좀 기억이 안 나면. 아니 강성규 아나운서 7점이면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 경계잖아. 괜찮죠? 네. 아니 멘트를 자주 까먹긴 해요, 강성규 아나운서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8점 이상의 어떤 설문지 점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치매를 진단했을 때 정말 치매일 가능성이 90%가 넘게 됩니다. 근데 이제 7점이니까 뭔가 우리 강성규 아나운서의 머리에는 네. 내가 아파요라는 신호를 막 어떡해. 보내는 거죠. 관리를 네. 잘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뭐 강성규 아나운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자가 진단해서 8점 이상 받는 분들 선생님 네.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어떤 검사들을 좀 받게 되는지 네. 알려주세요. 치매가 의심이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네. 총 4단계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정확한 병력 진찰입니다. 병력 청취를 해서 이분이 겪고 있는 어떤 변화가 정말 뇌 기능 저하와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네. 병력을 듣게 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인지기능 평가와 신경학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뇌 안에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는 어떤 병적 반사들을
것들을 우리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로 뇌 기능이 저하가 됐는지 기억력이나 시공간 기능, 그다음에 계산력, 판단력, 수행 능력, 집행 능력 이런 기능을 하나하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세 번째로 혈액 검사를 하게 혈액 검사. 되는데요. 네,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네. 감염 질환 같은 것을 감별하기 또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유전자 검사뿐만 아니라 혈액 위험 요소 같은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유전적인 검사를 하는 이유가 유전적인 인자가 영향이 유전되나 봐, 치매.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 치매의 한 5% 정도는 유전적인 요소가 관계가 되어 있고요. 예. 하지만 유전 인자가 있다고 해서 100% 치매로 다 전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치매 원인은 한 70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뭐 한 가지 딱 유전자가 있다 해서 100% 가는 거는 아니라는 100% 는 거죠. 아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관리를 잘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럼 마지막은 어떤 검사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기계 하게 들어가는구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뭔가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그래서 CT나 MRI를 찍게 되면 뇌세포의 모양도 볼 수 있게 되고 해마의 크기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혈관이 막혔다든지 뭐 종양이 있는지 뇌 안에 물이 찼는지 이런 것들도 이런 해마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또 뇌혈류의 그러니까 혈관의 기형 같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PET 검사 요즘에 또 뭐 한다면서요? 네, 젊은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뇌 대사율을 보기 위해서 펫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치매를 또 이렇게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또 이 생생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분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부부예요. 지금 74인데요. 30대에 뇌수술했었거든요. 수술했던 그 후유증으로 혈관성 치매 판정받은 지는 한 6년 그랬었어요. 7년. 그때 내 생각에는 나이 먹고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 그럴 수 있죠. 뭐 전달받은 거랑 이런 거 금방 잊어버려요. 예. 한 3년 전에 3년 전에.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하루에 무너지죠. 그럼요. 자, 신나게. 치매 안심센터는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시, 구, 군의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다 하네요. 있군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신 분? 24년. 농담하시는 거. 네, 오늘 2021년 6월 4일 금요일이에요. 네, 그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도나 월일, 그다음 진압력 같은 게 조금 떨어지시기 날짜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끔 날짜를 인식시키고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봉송아 꽃도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저희가 또 옛날 생각하면서 봉선아 물들이기 오늘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 5 가족이 직접 기른 봉선화로 원예 치료 수업을 듣는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기억 이거 향상에. 쓰시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이거 쓰는 거 힘들어? 응? 힘들어? 쓰라고? 그래도 어려워도 그냥 이게 하늘 때 즐겁잖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예 치료가요, 환자에게는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여주고 또 식물이 성장하면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럴 것 같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봉숭아 물도 드리고. 물들이니까 좋으냐고. 좋아. 좋아?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더 좋으시죠? 또 가족들에게도 환자를 돌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와. 봉숭아 물들였다. 어머니가 이뻐요. 봉숭아물 들인 손이 이뻐요. 오늘도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 그리고 가족 모두 일상생활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어떤 일 노력합니다. 하셨어요? 선생님이셨군요. 병원 교사셨군요. 36년 하고 퇴직했어요. 처음에는 남과 말도 잘 안 하고 우울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다니며 활동하고 우리 여러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부터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색깔이 예쁘게 잘 들었어요. 처음과 말같이 지금 많이 관심이 돼서 고맙습니다. 네, 치매 안심센터 보니까 어떤 이 치매를 뭐 질환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치료하는 그런 곳이네요. 네. 또 뭐 누구나 또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선생님 치매 예방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혹시 세 분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 8시간 자는 거예요. 저는 저도 10시쯤 자서. 한 7시간? 7시간. 낮잠도 자거든 저는. 김진애 아나운서가 잠을 못 자요. 네, 네. 저는 중간에 좀 많이 깨는 몇 시간? 편이라서. 4시간? 총 시간은 한 7시간인데 중간에 여러 차례 깨요. 네,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하네. 네, 치매에도 잠이 보약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의 뇌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뇌 안에 쓰레기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요. 네. 이 수면 시간 동안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가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자야 되구나. 네. 그럼 몇 시간 정도? 그러니까 질이 좋은 수면인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질이 좋은 수면, 충분한 수면의 적당한 시간은 바로 7시간입니다. 7시간. 아, 7시간. 네. 아, 7시간은 자줘야. 중간중간 깨는 것보다는 한 번에 푹 잘 때 7시간 정도 자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네,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바로 노래 부르기인데요. 노래 노래?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갑자기요? 네, 네. 갑자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셨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 받지 태어난 마세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이렇게 약간 불협화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마음이 안 좋았네요. 네, 을 또 넣어요. 이렇게 이제 네. 이런 게 도움이 되는 아, 거예요? 근데 노래가 선생님 저 노래 매일 부르거든요. 집에서도 부르고 뭐 항상 치매에 복도 좀 걸어 다니면서도 부르고. 막 이게 도움이 됩니까? 노래가 치매? 네, 노래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요, 이 뇌세포가 골고루 자극이 되게 됩니다. 아하. 일단 소리를 듣게 되면 뇌 옆쪽에 있는 측두엽의 청신경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언어를 듣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언어 중추 세포도 자극이 됩니다. 아하. 또한 이렇게 이 노래는 음율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흥얼흥얼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음을 따라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뇌세포들이 활성화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가 해마의 기능을 자꾸 자극을 해서 기억력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하면 말을 이렇게 바깥으로 뱉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언어 인출 과정은 바로 전두엽 기능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뇌를 전반적으로 다 자극을 시키는 거네요. 근데 아침에 부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아침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는 사실은 모든 뇌 기능이 이렇게 저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뇌세포를 확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 노래 부르기는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부를 때 사실은 이런 얼굴의 안면 근육이라든지 혀의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뇌세포의 운동 기능까지 골고루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마다 노래 한 곡 찐하게 제가 부르고 네. 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다음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손 운동입니다. 손 운동. 네, 그래서 우리 뇌에 네. 전두엽과 두정엽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손 기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세포의 그 기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네,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쭉 부채처럼 펴십시오. 네. 그래서 천천히 손을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또 반대로 간단하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천천히 손을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끝을 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10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쳐서 처음에는 1cm 간격으로 한 20번 하시고요. 근데 익숙해지시면 조금 5cm로 조금 그래. 벌려줍니다. 이것도 한 20번 하시고 그 다음에 10cm에서 이렇게 이게 점점 네, 크게. 20번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렇게 네, 20번을 반복해서 치고 그 다음에 손등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20번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차 손 운동이라 해서 한쪽은 주먹, 한쪽은 보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잔해와 우뇌를 골고루 활용하는 그런 자극법을 하게 됩니다. 네. 손 운동까지. 네. 그리고 보면은 뭐 이 음식 치매에 좋다, 도움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단도 어떻게 치매 관리에 좀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치매 예방에는 평상시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평소 먹는 식단입니다. 저는 네, 같이 볼까요? 식단을 짤 때 마인드 식단에 준해서 이제 식단을 나 짜는데요. 저렇게 못 먹고 뭔가 맛없어 네, 보이는데요, 네. 선생님. 못 먹겠어 저렇게. 마인드 네. 식당이 뭔가요? 네, 마인드 식단은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쉽게 우리가 지중해식 식단, 지중해. 그다음에 혈압을 올리지 않는 식단, 네. 그다음에 태행성 질환을 막는 식단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마인드 식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딱 정리를 해서 꼭 먹어야 될 음식 뭐 이렇게 좀 10가지 얘기를 네,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평소에 마인드 식단으로 식사를 한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53%나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네. 이 식단에서는 꼭 드셔야 할 음식 10가지와 피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꼭 먹어야 할 음식 10가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네, 뭐가 같이 있을까요? 볼까요? 네. 꼭 먹어야 된다. 네. 초록색 잎을 가진 채소, 그 밖에 다른 채소, 채소 많이 견과류, 견과류 베리류, 도움된다고 견과류. 했어요. 그리고 베리류. 콩 종류 콩. 베리류?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종류? 섭취하는 게 삼회 좋다고 다음. 하고요. 네. 공유? 고정을 덜한 공유. 그리고 생선도 일주일에 적어도 1회, 먹고. 그리고 가금류, 닭고기, 오리같이 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 10번, 10번. 매일 와인 한 잔. 와인 한 잔? 선생님, 와인 네. 좋은데 이거? 네, 오, 저게 한 잔입니다. 한 잔. 근데 한 잔, 대부분- 이상은 안 돼. 이따만하게 큰 잔. 아니요. 와인잔으로 한 잔이니까. 제 와인잔이 좀 20% 큰데. 정도. 아니, 와인을 네. 꽉 가득 채워도 돼요? 아니면은 아니요. 3분의 1만 채워요? 어떻게? 아니 식당에 가보면 와인은 한 20% 정도 채워주지 꽉 채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정도로. 과음은 치매에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또 피해야 할 음식도 피해야 볼까요? 피해야 음식? 되는 거, 먹으면 안 네. 되는 거. 그럴까요? 보면서 이야기 자, 나누시죠. 먹겠습니다. 아우, 맛있는 버터, 하루에 한 마가린. 스푼 미만, 치즈, 치즈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어제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라는 패스츄리. 건 아니네요. 붉은 살을 가진 육류는 일주일에 4번 미만. 맛있는 건 다 들어가 있네요. 선생님, 저 매일 네. 먹는 거예요, 저거. 네, 치매가 걱정이 된다면 네.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는요.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줄여서 드셔야 줄여서 된다는 먹어라.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치매에 내가 걸렸다. 이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잖아요. 어떻게 막막할 해야 것 될지 같은데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네, 첫 번째는요. 내가 진짜 치매인지 치매 진단 과정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진단을 하시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의심하는 이유는 진단 과정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간단하게 검사하고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 진단 과정이 꼼꼼하고 정밀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가족들도 네, 두 번째는 네. 진단 과정이 확실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네, 일상생활의 패턴을 치매가 더 진행하지 않도록 최적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종종 치매라고 진단을 받은 후에도 내가 긴가민가 치매일까 이러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세 번째까지만 들어볼까요? 네, 한번? 세 번째는 메모 수첩과 일기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의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항상 메모 수첩과 일기장을 준비해서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뭐 치매 하면은 왜 노인성 질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요즘 젊은 층에서 정말 맞아. 치매가 많이 늘고 있다고 감성견도 해요. 위험하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를 만났을 때 이제 50대 여성분께서 어머님과 함께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머니와 함께 치매 안심센터를 찾은 58살의 여성입니다. 2년 전부터 그랬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는 애들 딸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벌어먹이려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그때서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그 병이 어때는 거예요. 치매가 왔다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젊은 나이에. 진짜 가슴이 넣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또 많이 집에서 살 좀 다죠. 근데 어제는 답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속상해서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평생.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그게 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진짜 살고 싶지 않고 좀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일단은 제일 무서웠던 게 집을 못 찾는 거지. 핸드폰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이제 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 뺑뺑뺑 돌았어요. 이 동네를 그냥. 딸은 치매로 인해서 바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처음에는 오기 싫었죠. 그냥 자존심이 상하고 좀 나이 드시면 저한테 젊은 사람이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금방 말하면 그냥 그때는 알아듣다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얼른 나와서 좀 애들하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예, 하여튼 뭐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이렇게 뭐 50대는 한창일 나이인데 치매가 온다고 하니까 참 걱정도 되고. 선생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 뉴스 보다가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근데 제가 그 뉴스 듣자마자 귀를 봤거든요. 있는 거예요, 주름이. 네. 그럼 저 치매 위험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 귓볼에 주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귓볼의 네. 주름은요, 우리가 이제 프랭크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귓구멍에서 귓볼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선이 잡혀 있는 거죠. 이 프랭크 사인이 신호가 생기는 분들은요, 심혈관과 뇌혈관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심장의 혈관이나 뇌혈관이 안 좋을 경우에 우리가 어디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될까요? 뇌로 네,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뇌로 우리가 혈액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이 귓볼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변방 지역인 거죠. 그래서 네.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노화가 빨리 와서 저렇게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귓볼에 주름이 있는 분들은 뇌혈관이 안 좋은 거구나. 그러면 뇌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0% 다 생기는 건 100%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쭤볼게요. 치매 치료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치매 진단 받고 그럼 어떤 치료들을 좀 받게 되는지. 네,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먼저 약물 치료를 받게 약물 됩니다. 치료. 네, 그다음에 원인을 교정하는 원인 교정 치료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약물적인 인지 치료를 같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치매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치매 전체 중에서 완치가 되는 치매는 약 15% 정도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치매들도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꾸준히 관리하면서 조절하면 악화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치매가 남자가 더 잘 걸려요? 여자가 더 잘 걸려요? 네, 치매는 차이가 있나요? 불행하게도 여자가 좀 더 아, 잘 왜요? 여자가 걸리는 왜요? 걸로 왜요?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네. 평균 수명률이 남성분들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오래 사시는 거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면서 뇌 기능을 보호하던 기능이 저하되니까 치매에 조금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짧게나마 치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매는 고령화 시대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치매를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중년기 시기부터 일찍 발견하고 또 조기에 대비하고 준비를 하면 치매를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